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눈매와 단단한 기품을 잃지 않은 성옥은 지방건설재벌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조용히 시골 별장에서 지내며 정원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눈빛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사랑하는 외손자 은호는 예비 신부 설인을 데려왔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세련된 매너를 갖춘 설인은 첫 만남부터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죠. 깔끔한 린넨 원피스에 적당한 화장, 엄선된 와인과 과일 선물 세트까지 챙겨온 세심함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항상 은호 씨가 할머님 자랑을 끊임없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른 와인이 할머님 취향에 맞으면 좋겠네요. 설인의 인사말은 너무나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성옥은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죠. 눈이 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업가와 거래를 해오며 길러진 직감이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말투 속 계산된 냉정함, 그리고 눈빛에서 느껴지는 야망이 성옥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특히 은호를 바라보는 설인의 시선에는 사랑보다는 어떤 타산적인 감정이 깔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설인은 노련하게 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이야기에 적절히 맞장구 치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탄과 성옥의 과거 사업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분명 호감을 얻기 위한 전략처럼 보였죠. 대화 중 시종일관 회사의 미래와 자산에 관한 질문을 은근히 던지는 모습에서 그녀의 실제 관심사가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은호와 함께 시골에서의 전원 생활도 꿈꾼다는 말을 할 때의 어색한 미소에 성옥은 의심의 눈초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설인은 흙과 자연을 사랑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흙을 밟는 순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꽃을 가리키며 환호할 때도 정작 손끝 하나 뻗지 않았죠. 매니큐어가 벗겨질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은호가 정원 구석에 피어난 들꽃을 보여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을 때도 그녀는 고운 구두가 흙에 묻을까 미세하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성옥의 의심을 키웠고 손자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에 그저 지나칠 수 없었죠. 밤이 깊어 은호와 설인이 돌아간 후 성옥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누구보다 사람을 잘 보아왔던 자신의 직감이 오늘따라 더욱 강하게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오랜 친구인 농장주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30년 지기인 민석은 성옥의 말을 듣자마자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주말 은호와 설인을 농장 체험으로 초대하자는 제안과 함께 자신만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농장 일꾼으로 변장해 설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성옥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민석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밀짚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고 얼굴에는 야외 작업으로 그을린 듯한 분장까지 했죠. 손에는 굵은 주름이 더해졌고 허리는 더 굽은 듯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함께 땀 흘렸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시절 맨손으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은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민석은 성옥의 변장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오후에 도착할 은호 커플을 위한 농장 체험 코스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설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로 했죠. 진짜 흙과 땀을 마주해야 하는 농사일, 소박한 시골 음식, 그리고 물질적 가치보다 자연과 사람의 정직한 노동이 중요시되는 환경에서 설인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은호의 차가 농장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설인은 화려한 선글라스와 브랜드 모자, 그리고 농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만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주변의 흙먼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은호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멋진 사진 몇 장 찍어요. 설인의 첫마디에 성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농장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신선함보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이 먼저라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왔죠. 시골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직한 자연과의 교감에 있는데 설인에게는 그저 배경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민석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고 성옥은 평범한 일꾼 김할머니로 소개되었습니다. 설인의 눈길은 성옥을 스쳐 지나갔을 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자신이 직접 길러낸 신선한 채소를 건네는 성옥의 손길도 가볍게 무시한 채 민석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농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호는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작물과 가축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심었던 상추가 생각난다며 웃음 짓는 모습이 성옥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반면 설이는 카메라로 포즈를 취하기에 바빴고 지늘기나 벌레를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성옥이 농사 이야기를 건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농사의 가치나 깊이 있는 대화는 회피한 채 피상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이 농장 규모가 꽤 크네요.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근 토지 가격은 어떻게 변동하고 있죠? 설인이 민석에게 던진 질문에 성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사의 의미나 가치보다 수익과 부동산 가치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가 그녀의 본성을 드러내는 듯했죠. 은호는 설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옥의 마음속에는 설인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는 시간, 민석은 은호와 설인에게 간단한 농장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상추를 따고 토마토를 수확하는 일이었죠. 은호는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설인은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장갑을 끼고 참여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내내 불편해 보였죠. 설인 씨, 저쪽에 있는 상추도 좀 따주시겠어요?
성욱이 일꾼 역할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은호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제가 왜요? 당신이 하세요. 그 말투에는 하인을 대하듯 하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욱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묵묵히 상추밭으로 향했죠. 서린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돌아보지 않을 때마다 그녀는 농장 일꾼들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반말을 섞어 말했죠. 그러다가도 은호의 시선이 돌아오면 금세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석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건강한 시골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은호는 맛있게 먹었지만 서리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죠. 성욱은 옆에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음식은 입에 맞지 않네요. 근처에 괜찮은 레스토랑은 없나요? 서린의 말에 민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욱은 속으로 분노를 사귀며 은호의 반응을 살폈죠. 은호는 서린의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그녀의 취향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사 후 민석은 농장의 수익 구조와 경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서린의 눈빛이 달라졌죠.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과 농지 가격에 대한 질문을 연달아 던졌죠. 성욱은 그녀의 태도,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취침 준비를 할 때 성욱은 우연히 서린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 하지만 걱정 마. 곧 은호와 결혼하면 다 해결돼. 그룹의 지분은 물론이고. 성욱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린의 의도가 명백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은호의 회사 동료인 김진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욱은 농장 주변 카페에서 김진수와 만났습니다. 변장을 한 채로 만남을 가졌지만 김진수는 금세 성욱을 알아보았죠. 은호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김진수는 성욱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런 변장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온 이유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입니다. 김진수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며 서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과거 은호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진화그룹과 정보 거래를 했던 정황이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였죠. 심지어 지금도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린 씨는 은호 씨를 만나기 전부터 화상그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 기밀 정보를 넘기려다 적발될 뻔한 사건도 있었죠. 다행히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 무마되었지만 최근 그녀가 다시 진화그룹 임원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성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김진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서린이 다음 주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진화그룹 임원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죠.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서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죠. 성욱은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였죠. 증거를 확보해서 은호가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걱정되지만 진실을 알아야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김진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설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호텔에서의 미행 계획과 녹음 장비 준비까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성욱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호와 설이는 농장 체험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성욱 역시 변장을 벗고 별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계획을 향해 있었죠. 김진수와 함께 설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미행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욱과 김진수는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설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화려한 차림새로 진화그룹의 전무와 만났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설인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성욱과 김진수는 설인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인은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진화그룹 전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결혼만 하면 화상그룹 지분의 절반은 내 손에 들어올 겁니다. 은호는 너무 순진해서 내 말이라면 뭐든 믿어요. 할머니도 곧 설득할 수 있을 거고요. 설인의 말에 진화그룹 전무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상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와 해외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죠. 성욱은 손에 쥔물 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녹음도 완료했고요. 김진수가 조용히 성욱에게 속삭였습니다. 성욱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죠. 손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회사를 해치려는 설인의 계획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은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함께 느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은호 씨에게 알려야 할까요? 성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은호가 완전히 눈을 뜨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했죠. 너무나 사랑에 빠진 상태였기에 설인의 변명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호가 직접 설인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의 미행을 마치고 성욱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 했죠. 민석의 농장에 다시 한번 은호와 설인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시험을 통해 설인의 본색을 은호 앞에서 드러내게 만들 것이었죠. 민석 씨,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해요. 진짜 농사일, 그것도 가장 힘든 감자 수확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민석은 성욱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고 동의했습니다. 은호에게는 농장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자는 명목으로 연락했고 설인도 마지못해 함께 오기로 했죠. 성욱은 이번에도 변장을 하고 농장 일꾼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은호와 설인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설인의 표정은 전보다 더 불만스러워 보였죠. 민석은 즉시 두 사람을 감자밭으로 안내했고
성옥도 일꾼으로 변장한 채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농사꾼이 되어볼 시간입니다. 감자 수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이죠. 민석의 말에 은호는 열정적으로 호응했지만 설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흙을 파헤치며 감자를 캐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성옥은 의도적으로 설인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감자밭에서의 작업이 1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감자를 캐내고 있었지만 설이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죠. 흙투성이가 된 장갑을 벗어던지더니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농부라도 된다는 건가요? 이런 더러운 일은 그냥 직원들이나 하게 두면 되잖아요. 설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설인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농장과 농사일에 대한 경멸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열거했죠. 설인 씨, 진정해요. 그냥 체험이잖아요. 할머니도 이런 일을 좋아하시니까. 은호의 말에 설이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뭐가 중요해요? 그 나이에 무슨 농사야? 돈이나 많이 물려주시면 좋겠네요. 이 더러운 농장놀이는 정말 지겨워요. 그 순간 성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밀짚 모자를 벗고 변장을 조금씩 벗어던졌죠.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장 일꾼으로 생각했던 노인이 바로 은호의 할머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내가 욕하던 그 노인이다. 손자의 행복을 위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단다. 성옥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설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 역시 할머니의 변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김진수가 농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 씨,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진수는 호텔에서 녹음한 설인의 대화와 진화그룹과의 연락 기록, 그리고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시도에 관한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설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곧 체념한 듯 태도를 바꿨죠. 그래, 이건 비즈니스야.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화상그룹의 지분만 있었으면. 설인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렸습니다. 성옥은 조용히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우리의 관계도 함께 계획했던 미래도.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거짓은 아니었어. 단지 목적이 달랐을 뿐이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즐거웠어.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말에 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옥은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죠. 순수한 사랑을 믿었던 청년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호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돌아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은호의 단호한 말에 서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은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아니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농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었죠. 성욱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손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설인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욱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랑하는 이의 배신은 견디기 힘든 법이었습니다. 특히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은호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이었죠.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단다. 내가 상처받은 것이 가슴 아프지만 더 큰 화를 면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성욱의 위로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는 이미 떠난 후였고 마지막까지 돈과 권력만을 말하며 미련 없이 돌아섰다고 했죠. 김진수가 차로 데려다 주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란다. 성욱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은호가 깨닫기를 바랐죠.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눈가에 피로함이 역력했지만 마음을 정리한 듯한 표정이었죠. 아침 식사를 하며 은호는 농장에서 며칠 더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보다 이곳의 고요함이 마음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나도 함께 있어줄게. 성욱은 손자와 함께 농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기꺼이 두 사람을 위해 별채를 내어주었고 농장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죠. 은호는 실제로 감자를 캐고 상추를 심으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땀을 흘리면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은호의 말에 성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손자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진심 어린 노동의 의미와 흙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어쩌면 이번 시련의 작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석이 은호에게 근처 청년센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은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예진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 만남이 은호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은호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농사와 자연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애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이 은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무엇보다 꾸밈없는 그녀의 웃음이 은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여름의 끝자락, 성옥의 별장 정원에는 은호가 직접 기른 채소들이 무성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은호에게 치유의 과정이었죠. 매일 아침 흙을 만지고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예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은호의 표정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말마다 여기 올게요. 은호의 말에 성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설인과의 일은 은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시간이었죠. 그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리고 예진 양도 가끔 데려오렴. 성옥의 말에 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진과의 관계는 아직 시작 단계였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으로 천천히 발전해 가고 있었죠. 화려한 외모나 스펙보다 진실된 마음과 가치관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호는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 은호는 직접 수확한 감자로 만든 요리를 성옥에게 대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성옥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진심은 흙 위에서 드러난다는 말, 이제야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옥은 편지를 받아들며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말이나 외모가 아닌 진흙 속에서도 빛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오랜 신념이 손자에게도 전해진 것이 기뻤죠. 인생의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질 은호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진도 배웅하러 왔죠. 두 사람은 농장에서의 마지막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들판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옥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자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설인과의 일은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로 인해 은호는 더 성숙해졌고 진실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성옥은 민석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때로는 실패와 상처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100억 회장의 마지막 시험은 끝이 났지만 은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